탑승자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현장 대책 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한 260명의 탑승자 가족 지원팀이 무안공항에 5시를 전후한 시간부터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된 인원은 260명이고 탑승자 가족 지원팀이 응소를 하는 대로 계속해서 사고 현장으로 가족 지원을 위한 저희 직원들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팀 이외에 사고 조사 등을 위한 저희 조사팀이 별도로 이제 파견돼 가지고 국토부의 어떤 사고 조사 과정을 저희들이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지금 광주와 목포, 무안 등지에 객실을 확보해서 지금 사고 현장에 오고 계시는 탑승자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항공기는 약 10억 달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안공항은 1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공항이 폐쇄돼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공항을 통해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천 또는 부산을 통해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고 오늘 이후에 또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방법으로 여정을 변경하든 일정을 취소하든 그런 형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 준비한 탑승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추가로 준비되는 상황들은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안내해서 정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아연이거든요. 네네. 태국 승객 중 2명 탑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해당 승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 탑승자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탑승 사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대사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탑승자 가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가족들이 원할 경우 해외에서 지금 태국인 승객이 2분 탑승하고 계신데 해외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각 지에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장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에너지 경제 좀 바뀌긴 네네. 인체 착륙을 할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왜 그래도 빠른 속도를 내는지 또 이게 전기 불량인지 또 조종 불량인지 추정되는 부분은 추정되는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전혀 없고요. 오늘 국토부 브리핑도 조금 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모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음성 기록 장치라든가 비행 기록 장치가 수거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이런 장치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규명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국토부 사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많이 터져서 외국 직원분들도 많이 이제 추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 현장에 팀들의 직원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스킬 이런 것들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5일까지 공항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질문 주신 대로 무안발 어떤 스케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승객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운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우리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놓치지 않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2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좀 환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당 기체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상자는 어떤 부상 치료라든가 또 희생자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와 협의해가지고 모자람이 없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무안의 경우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승객들이 요청하는 경우 일정 변경 아니면 환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진행하겠습니다. 그 무안공항 주변에 새 공직 지역이 많던데 제주항공 이제 항공사 차원에서 소속 조정사들한테 조류 충돌 주의 같은 걸 안내한 전례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 철새 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에는 꼭 무안공항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항을 운항하는 우리 운항 승무원들한테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안공항뿐만이 아니고 이런 철새 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공항 당국과도 정보 교환을 하고 승무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 직원이 이제 오늘 5시 전에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전에 시간대는 직원들이 공항에 있었나요? 그 전에도 우리 현장 직원이라든가 우리 협력사 직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주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해가지고 사전에 공항에 미리 가 있었고요. 사실 본격적인 우리 탑승자 가족 지원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시가 조금 안 된 그런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근무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로 집결을 하고 그 집결한 인원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무안으로 저희 버스편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260명의 모든 직원이 현장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당시 관제 내용에 대한 좀 디테일은 좀 추가로 그런 정보가 있을까요? 아니요. 관제 내용이라든가 교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칵핏 음성 기록 장치 이 부분이 수거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들 조금 이제 규명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둘 다 부정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고 조사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과 이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기가 0737-800 그 정도가 알려졌는데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측에 연락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아직 저도 지금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제작사와 제조사와 항공기 제조사와 저희가 긴밀히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탑승자 장례 지원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아마 오늘 현장에서 지자체 등과 함께 시신 안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고 수습을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기체가 이틀 전에도 해양을 했다고 2022년 11월에도 해양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회항은 뭐 항공기 이상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아니었고요. 당시 제주를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 다신공항으로 가는 그 항공기였는데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다시 인천으로 회항했던 그 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사고. 그거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에 공항에 ILS가 작동을 했나요? 그 공항 작동 정상 운영과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ILS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 시동 꺼진 현상이 있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까 저희 대표 그 브리핑 할 적에 그런 관련 질문을 주셨던 걸로 아는데 항공기 정비 이력과 어떤 모든 관련한 정보들은 저희들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까 사고조사위원회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시기가 언젠가요? 네. 마지막으로 정비를 했던 시기가 언젠가요? 뭐 예정된 스케줄대로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출발 전에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출발 전후는 일상적으로 늘상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 없었다는 예, 맞습니다. 그 정기 점검을 직전에는 언제 그 관련한 정보들을 모두 저쪽 국토부에 다 제출했습니다. 정비와 관련한 일체의 기록을 저희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제출한 내용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토부 그 조사하는 과정에 그걸 바탕으로 조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고 결과로 현장에 계신 유족분들이 이제 시신을 좀 서울로 옮기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 좀 어떻게 안내를 그런 부분들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청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족들이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어떤 모든 방안들을 저희들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네. 정황상 EMD 나오고도 판매 기동 시스템에서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관제 교신 내용이 큰 공사이다 모니터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항 통제실이랑 사고 항공 기관 간에 그 교신이 좀 있으셨나요? 이게 있었다면 비정상 상황으로 좀 전달이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항공기와 우리와의 교신 그리고 타워와 그러니까 관제탑과 교신했던 내용 모든 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회수된 음성 기록 장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교신이 오고 갔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하는 게 그게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런 내용들에서 전달을 드리는 것보다 기록 장치에 남아 있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주실 수 있는 말씀 네네네. 하나도 없으신 걸까요? 네. 사고한 항공기랑 공인한 기체에 따른 보유하고 계신 거에서 점검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가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면 일상적으로 계속 점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지금 오늘 이 사고의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어떤 그거에 따른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은 아까 질문 주신 그런 내용대로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점검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떤 뭐 원인 조사가 우선이니까 별도로 어디에 이유가 있다라고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출발 전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 계속 진행하고 늘 하던 대로 더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고는 규명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불만 나오던데 그때까지 그러면 일상적인 점검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뭐 직접 원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밝혀진 부분, 어느 부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출발 전후 일상적인 점검이라든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정비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사고 인지한 시점은 언제예요? 사고 발생 직후에 정확한 시간 9시 3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통보받은 시간을 잠깐 제가 자료를 금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때도 나왔는데 네. 블라인드 등에서 제주항공의 정비 환경이 열악했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본부장님 입장 듣고 싶어요. 뭐 어떤 뭐 열악했다라면은 뭐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톡하면 엔진 변환이나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간사이 공항에 있는 그거를 조류로 축소했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가 블라인드에 올라왔는데. 그건 뭐 지금 그 말씀은 우리 한 뭐 몇 년, 한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한 뭐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희들 뭐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그 정비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동의할 수 없고 저희들이 언제나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착륙할 경우에 활주로에 충격을 줄이는 물질 같은 거를 뿌린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조치가 취해졌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것도 모두 저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의 원인 규명, 아까 질문을 주신 당시의 공항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 발표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일단 수습과 어떤 원인 규명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제한적이란 점 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측에서 항공기를 좀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게 아니냐, 스케줄을 좀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뭐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가 무안에서 또 어디로 갈 계획이었어요? 무안에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스케줄 이렇게 무안에 와서 제주로 갔다가 뭐 그런 스케줄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인해서 어떤 스케줄이었는지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 그 승객분들이 또 타실 때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은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추가로 설명 좀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양보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 문제는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고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다시 한번 뭐 강조드리지만 저희 제주항공은 모든 비행편 한 편 한 편마다 안전하게 비행을 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계획된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희들 뭐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그 정비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동의할 수 없고 저희들이 언제나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착륙할 경우에 활주로에 충격을 줄이는 물질 같은 거를 뿌린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조치가 취해졌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것도 모두 저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의 원인 규명, 아까 질문을 주신 당시의 공항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 발표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일단 수습과 어떤 원인 규명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제한적이란 점 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측에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뭐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가 무안에서 또 어디로 갈 계획이었어요? 무안에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스케줄 이렇게 무안에 와서 제주로 갔다가 뭐 그런 스케줄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인해서 어떤 스케줄이었는지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 그 승객분들이 또 타실 때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은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 좀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양보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 문제는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고,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제주항공은 모든 비행편 한 편 한 편마다 안전하게 비행을 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획된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